저 PBR주가 대박이 났고 증권주가 대박이 났고 보험주가 대박이 안 오르던 애들이 올랐어요. 그러면 안 오르던 애들 가운데 다음 기대감이 있을 만한 애가 뭐가 있을까?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얘네들 모두 공통점은 기대감입니다. 그럼 그 기대감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는 애들을 찾았는데, 그래서 뭐 보험업종이요, 저 PBR이요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기업을 한두 개 가지고 오면 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만큼 싹 가지고 왔고 조건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맞게 더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2,900선입니다. 엿새째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에 코스피 PBR도 높아졌습니다. 안 좋을 땐 0.7, 0.8배 수준일 땐 사람들이 안 사요. 지금 0.9배가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PBR이 한 배가 2,990 약 요 정도 계산이 떨어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지금 한 조금만 올라가면은 저희 이제 2,990 가는 거예요. PBR 1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최근에 주요 선진국 PBR이 미국이 4.8입니다. 미국은 4.8배예요. 인도가 얘네도 저평가 뭐 어쩌고 하는데 1.5배 줍니다. 인도 많이 올랐죠. 4배예요. 중국 1.5배 줍니다. 뭐 중국은 뭐 신빙성이 없긴 하지만 이 내부 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만이 우리나라랑 구조가 비슷한데 2.6배를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배까지 올라와도 사실은 뭐 이 한 배 1 숫자 1 이거 뭐 별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4.8, 1.5, 4, 1.5, 1.6, 2.6 이러면은 여기서 1이야. 그러면 아직도 초저평가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 최근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약간의 변동성도 생길 수 있고, 요건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PBR 1배 미만의, 1배 미만의 초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이야기를 그간에 좀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승 원인은 뭐라고요? 세 글자입니다. 기대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딱 세 글자예요. 기대감. 뭐가 이렇게 개선이 크게 되거나 내부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감 세 글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관세 우려가 다소 사라지면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관세에 대한 우려는 4월에 최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매수할 때 최고 정점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수익률은 좋죠. 근데 거기가 정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고 힘들게 올라가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다고 쳐요. 어느 구간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이게 사가지고 내려오는데, 수익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럼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디서 많이들 보게 되냐면은 요런 쪽이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요 자리 정도 혹은 요 자리 정도가 된 거죠. 조금 내려온 상황이다. 관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불안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도 조금 꺾인 것도 기대감이 될 수가 있죠. 대내적으로는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MSCI 현진국 지수 편입, 이것도 뭐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기대감 중에 하나라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인데, 세 번째 거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은 자사주 소각 및 저평가 해소 기대감, 요것도 이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요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저 PBR 주들이나 지주사들이나 보험주나 증권주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로 인한 수혜주들의 반등이 나타난 거예요. 저 PBR 지주사 금융 증권주가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이 외에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 이제 건설, AI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제도 개편을 통한 향후에 좀 좋아질 거야 라는, 이것도 세 글자 기대감, 유입 등을 통해서 추가로 기대하고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오른 것도 왜 올랐는지 분석하는 게 좋지만 다음에 올라갈 만한 애들을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다. 특히 배당을 촉진하는 세제 및 제도 개편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인 배당을 촉진하는 세제, 제도 개편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래소 찾았어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배당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는 요거에 좀 오늘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배당 촉진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배당을 너무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배당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4월 24일 날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데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니었고 조건이 있긴 합니다. 뭐였냐? 핵심이 뭐였냐?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된다. 그럼 배당 성향이 35% 이상으로 주는 애들 조건을 단 겁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상장법인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일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배당 소득은 법인 경제 활동에 따른 결과물이다. 법인세를 법인은 낸다. 그리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건데 여기다가 또다시 과세를 하는 거는 이중과세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인의 배당 성향이 26%인데 이건 굉장히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거 왜 낮으냐?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선호하지 않느냐? 지금 대주주들이 일반 주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배당보다 나한테 법카를 쓰거나 급여 수령하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방식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업 투자 매력을 이런 식으로 하면 떨어뜨리게 되고 투자자들도 배당보다는 배당을 안 주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의 목적이 매매만을 하게 되는데 이건 바꿔야 된다라는 게 법안의 취지였대요. 저도 이거 법안을 어제 읽어봤거든요. 저번에 봤는데 뭐 슬렁슬렁 봤었어요. 솔직히 그냥 제목만 보고. 근데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근데 유인책이 그럼 필요하니까 조건을 단다라는 거죠. 배당 성향 35%. 이거는 이제 대선 전에는 각 당마다 좀 이제 차별이 요런 쪽에 됐었어요. 조건이 어떻게 달리느냐. 근데 이제 이소영 의원이 낸 걸 보니까 배당 성향 35% 정도를 지금 받아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분리과세 하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14%, 실제로는 이제 14에 14, 1.4를 더하니까 15.4%가 되는 거고 2천 초과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7.5%만 적용해서 분리과세 하자, 별도 세율 주자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6 15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있는데 요 35% 미만은 말짱 꽝이고 실제로 35% 이상이면은 심플하게 돼갖고 14인데 이제 15.4입니다. 1.4 붙으면은 이건 22, 27.5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온다라는 건데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이게 한투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양도 차익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비과세인 것과 다르게 배당 소득은 15.4%의 기본세율에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붙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많이 받는 사람들은 최고 49.5%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45에 4.5 붙으니까 49.5가 됩니다.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들어온다. 이를 통해서 대주주도 납득이 될 만한 내가 배당을 나한테 셀프로 하든 뭐 하든 간에 당근이 필요한 거고 결국엔 그렇게 되면은 주주들 투자자들한테도 이득이 공유가 되게 돼가지고 자본금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세 글자 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도 모두 다 세 글자로 표현이 돼요. 기대감. 얘도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유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배당 성향 35%가 언급된 셈입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은 배당 성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한 뒤에 배당 성향 35%를 넘기는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럼 35%에 근접한 애들을 찾으면 돼요. 35%를 만약에 콕 집어서 진짜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32%, 30%인 애들은 35%까지 올려가지고 셀프로 배당 때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금 올리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괴리감이 큰 애들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고 35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어. 요런 생각들도 우리가 한번 이건 다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가지고 여기에 근접한 애들로 한번 추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배당 성향 35% 부근의 기업들을 추려보고 기타 조건을 조금 넣어가지고 리스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에 부합하는 애들 위주로 보시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접근 방향성에서 가장 확률을 높게 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배당 성향은 뭡니까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 배당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 성향이 높아지겠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금으로 많이 지급했다는 거니까 이 비율이 35%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그 분리과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 이상인 곳을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는 323개 정도 나옵니다. 2,700개 기업 가운데 요거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배당금 총액은 얘네들이 13조 원이다. 26%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증권가에서 꼽는 기업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보다는 증권가에서도 배당 성향은 평균 이상이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준하게 배당을 유지를 하고 늘려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투는 기업은행, 강원랜드, LG유풀, 한정 KPS, 지역난방공사, 애경케미칼, HD현대, 현대마이솔루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또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인 종목들도 있고 여러분이 보실 때 요건 이제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나의 샘플로 넣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왔냐?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런 저희 채널만의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배당 성향은 35보다는 올릴 수도 있으니까 30인 애가 한 35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러프하게 30% 이상으로 두고요. 배당 수익률을 좀 뒀어요. 5%. 배당 수익률도 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3년 이상 꾸준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봤더니 누구야? 강원랜드, 기아,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삼성화재, KTNG, KT, 유플러스, LG트레이드는 그러니까 통신주 다 들어가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요런 애들. 그러니까 배당 지속 기간이 좀 꾸준한 애들은 그냥 배당주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배당주는 누구예요? 금융, 통신, 리츠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갖고 리츠 관련주들도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건 아닌데 약간 모질라지만 아무튼 여기에 맞는 비슷한 애가 포스코홀딩스는 10,000원씩을 주고 있어요. 2,500원씩 4번 분기 배당을 하는데 얘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 5% 미만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배당금을 높여버리면은 수익률에 들어가니까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가지고 굳이 셀프 배당을 할 만한 유인 효과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CJ, 제이제당 배당 수익률은 5%에 좀 안 되는데 배당 성향이 높아. 그러면 이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업이죠. 있죠. 그럼 배당 수익률을 높이면 조금만 여기서 높여버리면은 대주주가 땡큐야. 심지어 CJ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승계를 해야 돼갖고 돈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LG 역시 배당 수익률이 5%에는 못 미치는데 지속성이 있고요. 배당 성향이 높고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LG는 하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요번에 이제 IPO 들어온 애들이죠.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배당 성향이랑 얘네는 그냥 배당주입니다. 대놓고. SKD&D 얘네들도 시가 배당률이 좀 높아요. 근데 충족을 못 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중소, 중견 ETF 그러니까 좀 작은 애들이 움직이긴 좋으니까 보니까 이상네트웍스, 스톰테크, 정다운, 한샘, 서우전기, 현대엘리베이 이 조건을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두 자릿수 나오는 애들이 요런 애들 그리고 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도 요런 애들 그 다음에 ETF 가운데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있는데 요거 ETF입니다. ETF인데 5% 이상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고 얘는 이제 배당주에 분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변동성에는 만약에 올라가는 국면이면은 좀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밖에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은 또 뭐가 있을 거냐면은 자, 이거는 배당 성향 강화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주주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익 난 거에서 그냥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 성향 높이자 그러면은 배당 더해주면 높아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배당금을 한 1,000원만 올려버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내는 세금은 쭉 줄어들면서 주주들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금도 유입돼가지고 주가도 올라가.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배당금 늘릴 수 있는데 지금 안 늘렸던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다. 즉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서 이익도 꽤 잘 나고 있는 기업들 제도 개선이 되면 얼마든지 얘들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 뭐를 보고 있냐면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이 많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땡큐가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담보대출의 그 이자를 대출금 상환을 배당 수익률로 메꾸는데 심지어 여기서 세금까지 안 내 적게 내갖고 내가 실수령액이 늘어나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매수를 해갖고 대주주가 지배를 공고히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 금액을 갚거나 이럴 확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자, 현 시장 자체의 특징이 뭡니까? 기대감, 세 글자로 움직이고 있고요. 새로운 정책 기대감이 나올 때 수급이 움직이는 특징을 최근에 보여준 만큼 요거가 꼭 간다 아닌다를 제가 장담은 못해요. 그래갖고 이거 뭐 사세요 파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뭐 너무 믿고 이러면 안 돼요. 다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귀찮을 만한 걸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개정은 현실화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좀 되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큰 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성향이 낮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바로 빼야 돼요. 여기에 투자했으면은. 예, 그건 이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번외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코스피 PBR 1배 말씀드렸잖아요. 하필 이게 2990 정도더라고요. 2989인가 하여튼 90인가 그래요.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3000 직전이에요. PBR 1이 아니어도 이 부근에서 3000 부근에서 로드가 분명히 걸릴 수 있거든요. 앞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 70원 하는데 지금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강해졌는데 계속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3000 넘어가게 되면 한 1320원대 부근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요 정도 자리 되면은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을 하는데 이득이 되겠죠. 예, 이득이 되니까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매크로적인 것들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마냥 이거 천년만년 10년 들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단기 차익 실현을 좀 내놔야 될 텐데 그때가 원달러 환율 1310원, 20원, 20원이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2, 30원, 10원, 20원, 30원 요 정도 자리로 일단은 우리가 입력값을 두고 디폴트 값으로, 무조건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3000 부근에서는 로드가 한번 걸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잡아먹고 가면 좋죠, 한 번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많이 팔았으니까 외국인 비중이 유난히 낮아져 있는 애들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하반기에 좀 지켜볼 만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콘텐츠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